자, 이번에는 로그인 기능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수업 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멤버 로그인 한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리저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천천히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패키지명을 bounded context라고 할 거예요. 컨텍스트. 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멤버 컨트롤러를 도입할 거고요. 멤버 컨트롤러. 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요거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됐더라? 여긴가? 요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트리 어피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컴팩트 미딜 패키지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립니다. 혹시라도 묶여 있는 분들, 묶여 있는 분들은 요거 클릭한 다음에 트리 어피어런스, 컴팩트 미딜 패키지 요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묶여 있던 게 풀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했냐면 bounded context라는 걸 썼어요. 자, bounded context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자, 얘는 뭐냐면 현재 우리 모듈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을 담는 그릇. 그럼 모듈을 담는 그릇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그냥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제 말고도 뭐 주문, 뭐 이런 장바구니 기능, 뭐 여러 가지 등등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런 모듈을 담는 곳을 뭐라고 한다? bounded context라 하는 거예요. bounded context다. bounded context다. 자, context가 무슨 뜻이에요? 문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뭐다? 문맥이라는 의미죠. 문맥이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을 찹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문맥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축구 경기라는 게 있고, 이런 축구 경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이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다 했을 때, 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축구 경기에서 그 어떤 경기 일정에서 공을 차는구나 라고 대략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 컨텍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쉽게 말해서 뭐다? 배경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이런 모듈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bounded context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를 담기 위해서, 왜냐면 멤버도 결국에는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bounded context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멤버를 담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해서 하나만 더 만들게요. 베이스 rs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s 데이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었고, 이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기능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능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듈마다 쓰이는 기능들이 있어요. 각각의 모듈마다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각각의 모듈마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기능들을 저는 여기다 베이스라는 곳에다가 모아놓습니다. 베이스라는 기능에다 모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홈 컨트롤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옮겨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해서 자바 클래스 한 다음에 얘는 홈, 이렇게 안 써도 그냥 홈 컨트롤러 보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홈 컨트롤러 보면 지금 보시면 COM, SBS, 베이직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bounded context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패키지는 뭐냐면 이 해당 클래스의 경로를 말하는 건데 현재 불일치하죠 당연히. 그럼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그냥 이거 무브 투어 패키지 하면 알아서 옮겨집니다.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옮겨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다? 요 요청을 지금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요청을 보시면 유저 네임, 그러니까 로그인을 지금 하려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멤버냐, 홈이냐, 뭐 아티클이냐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자, 요거 무조건 하려면 여기다 뭐 붙여라? 컨트롤러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갭핑 멤버 로그인이라고 쓰시고 리스폰스 바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패스워드 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받겠죠? 그러니까 더 진행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인 잘 나오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고서 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지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맵이라 쓸 거고 맵 쓰시고 스트링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자, RS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RS라는 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 그 다음에 new linked 해시맵이 있다 했죠. 자, put 천천히 뭔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포매트 여기다가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트링이 아니라 맵이라 써주시고 RS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리턴 방향으로 간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잘 나오죠? 그죠? 리조트 코드, 뭐 S1,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데이터 타입, 반환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면, RS 데이터라고 쓸게요. RS 데이터. 그러니까 RS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양식을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일단 RS 데이터 한 다음에 오프라고 쓰고요. S1 아직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안 만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류의 양식을 많이 만들 거라고. 일종의 요거는 뭐냐면 보고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S로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로 시작하는 거는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류의 양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매번 만드는 것보다 이제 뭐예요? 클래스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RS 데이터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new RS 데이터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근데 지금 저는 일부러 짧게 쓰려고 RS 데이터 한 다음에 오프, 즉 클래스에서 끄집어 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 new RS 데이터라는 거 객체 만든 다음에 오프라는 함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이제 오프라는 게 없겠죠.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저트 코드라고 쓸 거고 메시지 이런 식으로 return new. 자, 근데 당연히 이런 게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하려면 생성자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all constructor, 자, 저는 getter도 같이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보통 이런 생성자를 롬복으로 처리하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private final이 상수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값이 바뀌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널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그죠?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컨트롤러를 도입을 했는데, 컨트롤러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컨트롤러는 판단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다. 자, 컨트롤러는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했죠. 자, 인포데스크 직원이에요. 컨트롤러는 인포데스크 직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판단을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토스를 해야 된다? 바로 서비스한테 토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 처리를 하면 그 처리를 누구한테? 바로 서비스라는 사람한테 너 토스를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건데, 자, 서비스 도입하는 거 엄청 낯선 개념은 아니죠. 예전에 다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여기다가 클릭해서 서비스라고 쓰시고 멤버 서비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vate final 멤버 서비스, 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생성자 사용하죠.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파이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붙일 겁니다. 딱히 값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멤버 서비스 try 로그인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네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인자값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인포데스크 직원이 이거랑 받았는데 그럼 이것 좀 로그인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도 알려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면, 자, 만약에 자, 유저 네임이 equals 뭐예요? 유저 1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표 하면 맞으면 true로 이제 없으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그죠? 리턴. 그 다음에 RS에이터, 그 다음에 오프. 자, 실패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밀번호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미티드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인했는데 로그인 실패했다라는 거죠. 로그인 실패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1, 2, 3, 4라고 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안 탔으면 어떻게? 리턴해서 rs 데이터 s1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 껐다 해볼게요. 이게 추가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청을 지금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여기가 홈이면 홈 컨트롤러 사용하고, 여기가 멤버다? 그러면 멤버 컨트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써서 모듈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멤버면 멤버, 홈이면 홈.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겠죠. 자, 요청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처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그냥 어떤 요청에 대해서 그냥 유효성 검사만 하는 거고, 그러면 서비스가 판단하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서비스한테 그걸 처리를 넘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컨트롤러에서 만드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해당 객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해당 객체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우아한 방법을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사님 RS 데이터라는 건 뜬금없이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자, RS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S 데이터는 자, 불리언이 뭐예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죠. 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try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아이디랑 패스워드 넘겨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 녀석의 처리 결과가 true 또는 false래요. 참과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로그인이 뭐 때문에 성공을 했고,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했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실패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아서 실패했는 경우죠. 그죠?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 그죠? 또는 아이디는 일치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죠? 또는 회원이 정지 중인 회원이어서 실패를 한 경우. 그렇죠? 또는 또 뭐예요? 아이디 또는 비번을 입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녀석이 결과값을 true false라 하게 되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고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제 성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 알지만 실패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에 대해서 참거짓만 판단할 거면 사실 불리언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RS 데이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S 계열도 나눈 거죠. 그죠? S하고 F 계열로. 자, S도 어떻게 나눈 거예요? S1, 그 다음에 S2, S3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 F도 마찬가지로 F1, F2, F3.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게 나름이에요. 설정하는 게 나름이고, 중요한 거는 S가 성공이고 F가 실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하다? 메시지에 지금 보시면 RS 데이터 한 다음에 멤버 서비스 보면 여기에 지금 자세한 내용, 그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에 담는 거죠. 그래서 try 로그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공 실패가 아니라 RS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즉 RS 데이터라는 건 리저트 데이터인데, 리저트가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성공 실패가 아닌 뭐 때문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RS 데이터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도 알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됐죠? 잘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요청을 또 날려볼게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성공 실패보다 뭐가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이런 결과를 줘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 안 됐구나. 그리고 저게 저래서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거지.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냥 단순히 성공 실패는
좀 뭐다? 좀 두루뭉실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가 우리한테 뭐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RS 데이터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멤버 로그인 기능 도입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강사가 깃허브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강사가 이제 매번 수업 페이지에 깃이라고 걸어드리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RS 데이터 도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스플릿이라고 걸어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언필드로 돼 있는데 스플릿 보면 지금 여기 왼쪽은 비어 있죠. 왼쪽은 비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면 이게 지금 뭐예요? 추가된 내용이구나. 추가된 클래스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진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언필드로 보는 것보다 뭐예요? 이 스플릿 체크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새롭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구나. 그럼 여기 우측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얘가 이렇게 내용물이 추가됐구나. 그럼 좀 더 뭐예요? 보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언필드로 보는 것보다 언필드 같은 경우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 스플릿을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부분 말고 특정 커밋했던 상태의 코드 보려면 브라우저 파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src 보고 그 다음에 강사 메인 그 다음에 요 베이지 클릭한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홈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나는 RS 데이터 볼래. 그러면 RS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강사 코드를 여러분들 거에다가 반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